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 24 류지현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8강팀 코스타리카에 졌습니다. 전반전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집중력을 잃었다는 평가인데요. 1대3 완패를 당한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1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손흥민이 기회를 잡았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코스타리카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은 김승규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전반 37분 보르헤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루이스가 헤딩 패스로 건넸고 보르헤스가 골을 완성한 것입니다. 기성용의 대포할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습니다. 한 점 뒤처진 채로 전반전이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내준 크로스를 이동국이 정확하게 받아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동국은 골프를 하는 딸을 위한 골프 세리머니로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문전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동국의 골에 관중석이 들썩입니다. 기쁨도 잠시 후반 2분 보르게스에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라미레스의 크로스였습니다. 한국은 후반 33분 코스타리카에게 헤딩 쐐기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기성용의 슈팅이 옵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에는 실패했고 한국은 코스타리카에게 패배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울산을 꺾고 3연승을 달리며 K리그 클래식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현대가 더비다운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갔지만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은 후반 24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이재명의 크로스를 카이오가 헤딩으로 연결, 울산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재명의 크로스도 정확했고 카이오의 위치 선정은 더 정확했습니다. 이후 전북은 울산의 반격을 막아내며 카이오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프로축구 수원이 두 골을 넣은 산토스의 활약으로 전남을 제압했습니다. 수원은 전반 13분 산토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권창훈의 패스를 산토스가 받아 골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수원은 정성용의 선방을 앞세워 전남의 공격을 막아냈고 전반전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후반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남의 레안 드리뉴가 후반 16분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현영민이 공을 올려줬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김두현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과 산토스의 슈팅이 전남 김병지의 펀칭에 걸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승부는 후반 추가 시간에 갈렸습니다. 김두현의 패스를 받은 산토스가 골로 연결시키며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수원은 최근 9경기 연속 무패로 리그 2위를 지켰습니다. 네, 3세판 안승호, 허재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의 주의봉을 잡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 사실 1승 1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해요. 성적을 평가하기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평가전입니다. 평가전의 네. 성패는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전력들을 테스트해보고 성과를 얻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뭐 김민우라든지 뭐 남태희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공격 네. 옵션들을 얻었고 수비는 비록 코스타리카전에서 3골을 내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디에 있다 이런 정확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많은 성공적인 평가전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구는 두산 송일수 감독이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네. 저녁에 잠실에서 두산하고 SK가 붙었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두산이 SK전에서 승리를 했으면은 네. LG가 이제 자동으로 4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 팀 자체로는 중요한 경기 아닐 수 있지만 프로야구 전체
농사가 결정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두산이 초반에 5대0 리드를 잡다가 네. 결국 역전패를 당하는데 선수 기용 자체에서 사실은 주축 선수를 그 경기 중간에 뺍니다. 빼는데 예정된 교체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야구계에서 보기에 야구 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었다, 최선을 다안했다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줬어요. 근데 네. 저주기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조금 더 좀 무리를 하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두산 자체적으로 5대0 그 리드를 역전패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죠. 예. 네, 4강에 실패한 감독들의 차디찬 가을 잔혹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내일 드디어 가을 야구가 시작합니다. LG와 NC 그리고 넥센과 삼성 4강 주인공으로 확정됐는데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네 팀의 전력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무후무한 정규리그 1위 삼성 이야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삼성이요. 네. 삼성은 전례 없는 통합 4연패를 이뤘죠. 네. 근데 시즌 막판에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이 넥센한테 1.5게임 차까지 쫓기면서 사실 한국 시리즈 치킨 티켓을 놓칠 뻔한 위기까지 놓였는데요. 네. 올 시즌을 돌아와 보면은 일단 외국인 선수 나바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나바로가 3할에 타율 3할에 30홈런 그리고 타점도 98타점을 해요. 도루를 2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8방 미인형 활약을 했는데 사실은 삼성의 그 자리가 상당히 빈자리였어요. 배영석 선수가 톱타자 자리를 좀 비우고 입대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걱정이었는데 상당히 고백 커 보이다가 오히려 금상첨화 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타선의 시너지 효과가 왔고 이승엽 선수가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내림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타율 3할 30홈런 100타점이라는 그 4번 타자로서도 거의 손색이 없을 만큼 최강의 성적을 냅니다. 근데 타선이 6번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타선 중진 타선하고 삼성의 타선이 강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록으로만 따지면 이미 넥센 기록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호와 강정호 또 서건창, 베네켄까지 보유한 기록의 팀 넥센인데요. 염경엽 감독이 칼을 갈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넥센이 준 플레이오프죠. 그래서 먼저 2승을 하고 3연패를 해서 이제 탈락을 맞아요. 하는데요. 네. 그 경기에 대한 지금 인상이 염경엽 감독 내류에는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실패는 반복을 안 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고요. 네. 선수들의 눈높이가 이미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가 있다는 걸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넥센이 어떻게 보면 2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이 크고요, 시리즈. 넥센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마지막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막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1군에 오른 지 2년 만에요. NC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예. NC의 4강 가능성을 전망한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네. 사실은 2년 차기 때문에 어렵다는 아주 양분됐었는데요. 사실은 진출을 했습니다. 너무도 여유 있게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NC가 자기 야구를 했어요. 준비했던 야구를 했어요. 선발 외국인 선수 3인이 잘 돌아갔고요. 네. 이재학 선수 가세해서 어떻게 보면 9개 구단 중에 최강의 선발진을 유지했고 타선에서도 고참 이호준 선수를 이종욱 선수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젊은 선수를. 그러면서 계획된 야구를 한 반면에 올해는 너무 무너진 구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4위부터 9위까지는 사실 다 무너졌다. 그리고 4위부터 9위까지 다 무너진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덜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올라온 구단이 지금 4위로 안착을 해서 지금 가을 야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NC가 가을 야구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일단 2년차 구단이기 때문에 경험 문제를 드는데 야수 중에서는 이호준 선수랑 모창민 선수 SK 출신이죠. 네. 가을 야구 경험 풍부하고 이호준 여기서 손시현 선수랑 이종욱 선수도 두산에서 가을 야구 많이 했죠. 네. 하고 투수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불펜진이 약했는데요.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이후에 디딤돌로 해가지고 NC 불펜진이 네. 방어율이 팀 방어율이 0.81이었습니다. 네. 거의 6회 7회 이후에 점수를 안 준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떨고 긴장하지만 않으면은 가을 야구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NC도 막강하군요. 네, 그런가 하면요, 올 시즌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꼴찌 4위. 기적까지 반등을 해서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5월 13일에 감독이 그러니까 새 감독 양상문 감독이 네. 부임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팀이 와야 차이가 되는 줄 컸죠. 알았어요. 예, 그리고 승하고 마이너스 그 승패 차이가요. 6월 초에는 그 16개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그 승리를 5할이 돼야지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도 보게 내심 올 시즌 세리머니는 못 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세리머니를 결국은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양상문 감독이 그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성적도 잡고 리빌딩도 하겠다는데 두 마리 토끼를 거의 다 잡았어요. 먼저 잡은 게 이제 마운드 축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불펜 운영하고 선발진을 했는데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고 불펜이 이제 봉중근 선수, 이도현 선수 예를 들어서 유원상 선수들이 하면서 불펜 그 필승조가 자리를 잡았고요. 야수진에서는 사실 마운드가 계산이 쓰니까 야수진은 사실은 상위권이었거든요. 네. 거기도 야수진을 보면은 베테랑 그 9번 이병규 선수가 늦게 가세를 하지만 있고요. 뭐 박용택 선수, 뭐 정성훈 선수, 이진영 선수, 숱한 경험이 있고 그 실력이 3할 때 그 타율을 갖춘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뭐 어떻게 보면 갖춘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G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비가 단 상태고 시즌 전반기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죠. 네, 왔다 장보리만큼이나 극적인 재미를 준 올 시즌 프로야구 대망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NC와 LG의 3세판 예측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LG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안승호, 이원만 두 명의 기자가 LG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요. 안승호 기자는 NC의 첫 경험이 설레고 서툴 거라면서 NC를 걱정했고요. 이원만 기자는 미라클 LG를 응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면서 급하게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LG의 전력을 걱정해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궁금해지는데요.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네, LG가 바람을 넘어 태풍으로 변했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LG 베테랑스, 이원만 기자는 LG의 상승세를 앞세워 LG가 플레이오프 진출할 거라고 했네요. 반면 이경재 기자, 가을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영원한 명제를 근거로 NC의 진출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태풍으로 성장한 LG의 신바람으로 더욱 재밌어진 프로야구 4강전입니다. 기대해보죠. 네, 요즘 손흥민 선수의 몇 가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원형 탈모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억측이 오가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두 분이 보시기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저는 뭐 스포츠 기자니까 손흥민 네. 선수를 좀 아끼는 입장에서 보자면 뭐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평가를 받는 거고 연예계는 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곳에 하이에나처럼 뭐 몰려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나 뭐 연예인들이나 연예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지켜보고 좀 부풀리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포츠 스타들 뭐 이런 좀 하이에나 같은 시선에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형 탈모가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뭐 그 유럽에서 뭐 어떻게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닐 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아주 젊은데요. 네. 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상당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생각나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렇게 생각나는데 네. 예, 저도 사실은 자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사실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아직 청춘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요건 저기죠. 저번에 어렸을 때 좀, 네. 옆반 아이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인간 손흥민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손흥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제니트와 맞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레버쿠젠이 C조에 있는데 C조가 정말 치열하게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레버쿠젠, 제니트, AS 모나코, 벤피카 정말 그만한 네 팀이 몰려 있는데요. 절대 강자도 없지만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좀 뚜껑을 열고 보니까 AS 모나코와 제니트가 조금 더 강력한 전력을 선보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반면 레버쿠젠은 벤피카를 이겼는데 모나코의 발목이 잡히면서 1승 1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니트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벤피카전에서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 A매치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는데요. 독일로 돌아온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 골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국내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경기인데요. 손흥민의 골과 레버쿠젠의 승리를 동시에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골맛을 보길 바라면서요. 레버쿠젠과 제니트의 3세판 예상입니다. 네,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레버쿠젠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약간 다릅니다. 허재원 기자는 손흥민의 본선 2호 골을 기도했고요. 최용석 기자는 레버쿠젠의 안방 불패 기록에 기대를 거셨네요. 우충원 기자는 손흥민이 연의 결과를 이겨내고 골맛을 볼까라는 관전 포인트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위기의 맨시티가 모스크바와 맞붙습니다. 맨시티가 위기 탈출에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맨시티 정말 좀 벼랑 끝이죠. 지금 뭐 탈락의 위기에 처했는데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초반 두 경기에서 1무 1패입니다. 조 3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바이에른 미넨의 진거는 뭐 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안방에서 AS 로마와 1대1로 무승부에 그친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모스크바를 상대로는 무조건 승점, 석점을 쌓아야 하는 맨시티죠. 네. 다행히 임대로 영입한 베테랑 미드필더 램파드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반면 야야 투레가 점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중원 장악 그리고 또 수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태클이 1.2회입니다. 가로채기는 0.4회에 불과한데요. AS 로마와 비길 때도 경기 내내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선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야 투레 대신에 굳은 일을 좀 잘하고 스피드가 뛰어난 제임스 밀러나 나바스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모스크바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쌓지 못한다면 사실상 맨시티의 16강 진출은 어려워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는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죽음의 조의 희생양 과연 누가 될까요? 3세판으로 예측해 보시죠. 네, 앞서 말했듯이 허재원 기자는 벼랑 끝 맨시티에게 승점, 석점은 필수라고 했고요. 우충원 기자는 닭꿈을 빗대서 맨시티의 닭승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또 최용석 기자는요, 영국 떠나면 고전하는 맨시티가 쉽게 이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무승부를 점쳐주셨네요. 네, 최용석 기자가요, 모스크바가 잘하기보다는 맨시티가 못하는 것을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럽 무대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멀고 춥기 때문에 러시아 원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좀 변수가 있죠. 무관중 경기로 펼치게 됩니다. 9월 18일 AS 로마전에서 모스크바 팬들이 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네. 벌금 20만 유로, 약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벌금을 받게 됐고 UEFA 주간대회 홈 3경기 무관중 경기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홈팬들이 찾지 않는 적막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모스크바에는 약간 좀 불리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목요일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 맞붙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극심한 부진을 허덕이고 있는데요. 반면 레알 마드리드 초반 2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뭐 굉장히 대진운이 좋습니다. 네. 초반에 쉬운 두 팀을 만났는데요. 스위스 바젤과 불가리아 루도고레츠를 무난히 꺾고 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날두와 벤제마가 이끄는 공격진이 여전히 날카롭고 반면 리버풀이 좀 심각한데요. 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바젤에 0대1로 일격을 당하면서 16강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상의 조편성이라고 만족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특히 수비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장 제라드도 예전 같은 파워를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멀찍이 밀려나 있는 리버풀인데요. 수아레스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한 요즘입니다. 분위기나 전력 모두 레알이 앞서 있습니다. 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대결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잘 나가는 레알 마드리드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레알의 16강 진출을 칭찬했고요. 최용석 기자는 호날두의 미친 존재감을, 우충원 기자는 핵이빨 수아레즈의 빈자리를 각각 언급해 주셨네요.
네,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어서 말 그대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수아레즈가 이번엔 선수로서 아주 큰 상을 받았다고요. 네, 유럽 리그에서 상을 계속 매년 수여를 하는데 네. 최고의 골잡이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를 수상을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었죠. 출전 정지를 당했었는데 오늘 26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라이벌전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수아레즈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고요.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평가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덕분에 허지원 기자의 승률은 쑥 올랐습니다. 전북, 수원, 인천이 승점을 가져갔고요. 허지원 기자가 3경기, 최용석, 우충원 기자가 사이좋게 2경기씩을 맞춰주셨네요. LG가 핸드볼 스코어로 이겨 이경재,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반면 넥센과 SK는 무승부를 거둬 3명의 기자들을 모두 좌절시켰습니다. 삼성, 롯데가 홈에서 승리를 거둬 홈팬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네, 허지원 기자 지난주 1등 하셨어요. 소감 말씀해 주시죠. 코스타리카와 한국전 제 예측이 좀 틀리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이기길 바랬는데 그래도 좀 슈틸리케 감독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기자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훈훈합니다. 예, 사실은 네. 그래요. 지난주 오늘 사실 좀 저조했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2주 연속 네. 전 문항을 다 맞췄죠. 근데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스튜디오 출연을 안 했는데 이경재 기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상당히 어떤 좀 좋은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칭찬하는 문화가 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좀 사실 상당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축구 이게 맞추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한번 악수를 하고 지금 이따가 좀 따로 한번 다른 각도로 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기자들이 치열한 한 줄 평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죠. 네, 메이저리그판 우생순이 탄생했습니다. 만년꼴찌 캔자스시티가 기적 같은 8연승으로 29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는데요. 안승호 기자는 캔자스시티에서 누굴 가장 수훈갑으로 네, 생각하세요? 수훈갑에 일단은 그 시리즈에서 15타수 8안타 해가지고 네. 예, 타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시리즈 MVP가 된 로렌조 케인 선수가 이렇게 수훈갑인데요. 사실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시리즈 월드 시리즈 진출을 결정짓는 그 4차전에서 네. 알렉슨 고든 선수가 그 5회에 거의 머리 넘어가는 타구를 더 캐치라고 할 만큼 명품 수비를 하거든요. 그 가을 야구는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뭔가가 나오는 그런 무대예요. 그러니까 투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들렸다. 예, 근데 신들린 선수가 있고 신들린 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발휘가 됐기 때문에 캔자스시티가 전체적인 전력 열세여서 어떻게 보면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승에서 한 번도 안 지고 지금 월드 시리즈 진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가을 야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크레이지 모드. 누가 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한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는 캔자스시티를 응원하면서요. 스포츠 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